어떤 포인트에서 꼭 상탈을 하더라고. 거의 벗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강추를 합니다만 프롬 20 워터밤 완벽한 그냥 워터밤 가수예요. Girls and Boys가 캔디를 좋아해 하니까 이게 그 유튜브 그 댓글창에 이것은 바이섹슈얼들을 위한 노래다 이렇게 해서 엄청 이슈가 된 거예요. 신곡 제목은 빅보이인데 빅보이. 네. 안녕하세요, 유익함 홍석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선시입니다. 우리 반짝이 여러분들 점점 유익함에 다양한 손님들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점점 더 키우는 그런 채널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정말 특별한 분들을 모셨네요. 그러니까 저 잘못 온 줄 알았어요. 저. 그렇죠. 네, 여기가 무슨 유익함이 아니라 보석함인가 그러니까요. 싶을 정도로 오늘 대단한 동생들을 모셔봤는데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From Tinty라고 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와, 섹시해요. 네, 안녕하세요. 음악 열심히 하고 있는 프로듀서 겸 아티스트 헬로글룸이라고 합니다. 오, 뭐야 배우야 뭐야 뭐 왜 이렇게 잘생겼어? 훨씬 더 멋있으세요. 아니 같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서로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잖아요. 아, 네. 어떻게 평가해요? 내가 봤을 때 연기자 얼굴이야. 웅재요. 그렇죠. 응. 사실 저희가 이제 서로가 이제 다른 반대되는 매력을 좀 갖고 있다고 서로 맞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가지지 못한 너무 이런 연기자스러운 얼굴, 훈훈한 외모 그런 것도 인정하고 칭찬하기 시작하면 또 기분 좋잖아요. 본인은 그러면 스스로 어떤 이미지인가요? 저는 좀 더 날티나는 느낌이지 않을까. 참 다행인 게 옛날 같으면 날티상이 욕먹을 상이거든.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은 대세가 날티상이 대세였더라고. 여성 팬들이 난리 날 것 같아. 두 사람의 캐릭터가 되게 극명하게 다르면서 서로가 매력 있고 둘이 합해져서 지금 뭔가 작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네. 아니 생일 파티 때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관계이신지 좀 궁금해요. 우리가 어떤 관계였죠? 저희가 패션쇼에서 처음 이제 선배님 뵀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뵀을 때는 저는 이제 좀 되게 연예인이다 하면서 신기하게 이렇게 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인스타로 이제 연락도 주고받고 선배님이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생일 파티도 초대해 주시고 사실 만나 뵙는 거는 오늘 세 번째인가? 뵙는 것 같아요. 그날 포함해서. 그러니까 오늘 저희 유익함에서 두 분의 매력을 또 그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뽐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이름이 독특해요. 네. 본명이 따로 있을 거고, 네, 맞아요. From 20 맞아요. 그리고 헬로 글룸. 네, 맞습니다. 본명은 어떻게 돼요? 전 김래환이요. 레환이, 네. 레환이, 나웅재. 웅재. 네. 왜 활동명을 그렇게 어떤 의미로 만든 거예요? 음악을 활동을 오래 했었는데 네. 이제 솔로를 시작하게 되면서 뭔가 내가 왜 음악을 시작했지를 좀 오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강원도에서 올라왔어요. 강릉. 맞아요. 강릉에서 올라왔는데 만든 걸 알고 있지? 그러시네요. 이제 처음에 서울 올라왔을 때는 제가 되게 막연한 자신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난 다르고 난 무조건 잘 될 거고 이런 확신이 많았는데 이제 뭐 데뷔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겪으면서 되게 주눅 들었던 때들이 20대 중반 그 선배님 딱 인사하고 그럴 때가 가장 좀 기죽어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솔로를 시작하게 되면서 또 헬로글룸을 만나면서 그냥 그때 그래 난 원래 사실 꿈이 되게 이만한 사람이었지. 그래 나는 그때 20살 때 되게 자신감 넘치게 서울에 올라왔지. 약간 그럼 이 마음을 좀 다시 한번 가져보자. 그냥 솔로 시작하는 김에 처음 무모했던 그 욕심으로 좀 해보자. 해서 그냥 From 20 내 음악이 20살에 시작됐다. 약간 이런 의미로. 자기 지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맞아요. 말이군요. 네. 그때 초심이라기보단 그냥 그 무모했던 용기가 좀 다시 원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렇지. 그래서 좀 그러니까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맞아요. 갖고 있지만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맞아요. 그 시절.
근데 참 그 20살 때 서울 올라와서 물론 강릉에서 난다긴다 했을 텐데 서울 와서 막 회사 생활하고 맞아요. 음악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아,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 그냥 힘들었겠지. 데뷔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치. 이거는 데뷔하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으실 것 같긴 한데 그냥 데뷔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사실 시작인 거고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기 관리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 딱 느꼈을 때 아 이게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지. 사실 또 그런 걸 잘 받아들여요. 아, 그럼 다행이지. 이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리고 결과물들이 지금 제가 쭉 봤는데 예전보다 훨씬 좋다라는 느낌이 났어. 난 그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거든. 저도 지금의 제가 더 좋습니다. 그치. 네. 내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럼 우리 네. 굴루미는 저는 약간 사실 초반부터는 조금 제 이름이 너무 무거운 주제여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감정 기복이 좀 많이 심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리고 좀 성격 감수성도 예민했겠구나. 조금 예민 그냥 성격이 좀 예민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다운될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낙서를 제가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막 고등학생 때부터 뭔가 성인이 되고도 이렇게 낙서나 뭔가 그림 같은 걸 많이 그렸었는데 그때 그냥 이제 헬로글룸이라는 게 약간 제 필명처럼 이렇게 맨날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제 약간 입장에서는 이 뭔가 너무 우울하고 이런 감정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게 힘드니까 이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한테 인사하듯이 아 그냥 이런 감정이 오늘도 찾아왔구나. 그니까 약간 괜찮다는 말을 약간 제가 저한테 하고 싶었다 보니까 그걸 이제 계속 쓰다가 아티스트 이름을 결정할 때 다른 이름도 없고 하니까 원래 했던 이름을 쓰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 헬로글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 아니 보통은 멋있는 이름 막 이런 거 하고 싶을 텐데 자기의 자아가 담긴 이름을 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고 보기 굉장히 멋지게 느껴져요. 결국은 저희 둘 다 곡을 직접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을 드러내는 필명을 하고 싶은 거죠. 뭐 그냥 멋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이 우울함에 그냥 안녕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문제가 보통 노래하는 아티스트들이 본인의 활동명을 지을 때 굉장히 기억에 꽉 남고 강력한 그런 이미지를 찾거든요. 뭐 GD, 무슨 뭐 태양, 뭐 카리나, 뭐 이런. 요즘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카리나 뭐 이런 카리나 본명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좀 마케팅 요소가 한마디로 있는? 그냥 좀 딱 이렇게 딱 돼요. 오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두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좀 되게 되더라고. 멋지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의 뮤직비디오랑 음악을 이제 들었는데 네네. 이게 제 느낌이요, 제 해석에 이제 헬로글룸님은 음악 안에 반대로 음악으로 글룸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 같은 에너지를 되게 많이 받았고 여기는 프롬 20인데 노래에서 220의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약간 좀 되게 흥미롭게 봤었거든요. 이게 뭐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너무 잘 해석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어쩌다가 이제 상의 탈의도 하고 막 이런 컨셉을 하게 되면서 이게 컨셉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의미가 강하다. 그래서 혼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그냥 20대부터 내 음악을 보고 들어라. 약간 이런 좀 가벼운 의미도 만들어 봐야겠다. 왜냐면 좀 되게 자극적인 음악들을 하니까 20살부터 들으세요. 약간 이런 생각도 요즘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상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뮤직비디오나 공연하는 거 보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꼭 상탈을 하더라고. 거의 벗고 계시더라고요. 의상비 절감이 아주. 맞아요. 아니 이러다가는 워터밤에 그냥 단골 손님으로 지금 백호가 네. 군대 갔거든요. 군대 가셨잖아요. 네.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업계에서 막 지금 쌍심지를 키고 찾아보고 있는데 제가 강추를 합니다만
프롬 20 워터밤 완벽한 그냥 워터밤 가수예요. 너무 섹시해요 진짜. 섹시하고 이 무빙이 너무 좋아. 근데 나는 좀 걱정돼요. 왜, 이제 뭐요? 이 채널 보면 네. 석천 선배님의 후배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너무 많이 달려들까봐. 이제 뭐 SNS에 저희 이태원 동생들이 많이 팔로우를 할 겁니다. 좋습니다. 예, 이제부터 팔로우하는 애들은 다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좋아요. 공연 영상을 좀 많이 봤는데 따로따로 공연을 하다가 네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둘이 같이 또 음악을 하더라고. 맞아요. 나 그 노래 너무 좋아요. 같이 했던 것 중에 아, 유월 러브인가? 맞아요. 너무 맞아요. 좋아. 진짜 진짜 너무 찾아보고 싶다. 많이 찾아봐 주셔가지고 노래 되게 좋던데.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너무 네. 설레게 아 기다리더라고요. 진짜요? 설렜어요. 저도 설렜어요. 낙서 좋아하는 거 똑같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낙서에 자기가 무용을 전공을 해서 네. 저는 낙서는 아니고 메모를 좋아해요. 메모하고 네. 어떤 자기가 작품 구상을 할 때 다 그거를 이렇게 노트를 디렉팅을 하더라고. 네, 하시니까 저는 또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너무 멋있어요. 아닙니다. 근데 선시님 네. 저도 여기 출연한 것 때문에 선시님 좀 찾아봤는데 네. 저희랑 사실 되게 대화 결이 좀 잘 맞지 맞을 않을까? 스타일이시긴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더라고요. 프롬 20님은 이렇게 약간 섹시미, 약간 이런 스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저기 헬로 글룸님은 약간 좀 천재성이 전 되게 많이 보였거든요. 오. 그래서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작곡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초등학교 6학년 때 뭘 한다고 작곡을 합니까?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요즘은 뭐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도 녹음기로 흥얼흥얼 대면서도 이게 작품이 나오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뭘로 한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게 조금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되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집도 이제 홍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를 다 홍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홍대 쪽에서 조기 나왔는데 교육이. 그때 이제 하필 이모가 집에 도둑을 맞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사셨어요 이모가. 근데 이제 이모가 잘 방이 없으니까 이제 제 방에서 이제 이모랑 2층 침대를 이렇게 2층 침대인데 약간 뭔가 이렇게 계단 같은 2층 침대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이모랑 같이 맨날 이렇게 밤에 잠을 잤었는데 그 이모가 한 20대 초반입니까? 이모가 그때는 20대 후반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제대로 놀 줄 알 때였구만. 네, 그래서 이모가 워낙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제가 막 이렇게 막 곰새말이 이제 애들이 부를 때 그때 이제 막 이모가 저한테 마이클 잭슨 음악을 들려주시고 와. 그리고 초등학교 때 막 에픽하이 그리고 막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들려주셔가지고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때 뭔가 이모가 힘든 시기셨는데 음악을 들려주실 때 너무 약간 행복해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음악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이런 뭔가 필링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도 혼자 쳐보고 그러면서 이제 막 악보도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컴퓨터로 다 음악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디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네. 되게 노래 되게 좋게 드라마라는 곡도 되게 좋았고 감사합니다. 이게 보통 저 또래 모든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노래를 주잖아요. 이렇게 막 보여주려고 근데 이거 갈고리 가지고 오는 곡을 좀 하더라고. 끌고 오는. 그래서 되게 흥미롭다. 근데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평가 어떻습니까? 평가 아니고 너무 제가 그런 아티스트가 되게 되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일단 한 명은 성공하셨어요.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때 그 이모님은 뭐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나요? 네, 지금 아니면- 이모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계세요. 노는 건 이제 졸업하셨고. 이제 졸업하신 것 같아요. 졸업하셔야지, 다행이네요. 이제. 다행이네요. 예. 야 이렇게 주변에 작은 어떤 나한테 영감을 주는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 각자 다 좀씩 달라. 근데 음악을 만들 때 어디에서 이런 힌트, 영감. 나는 뭐 여행이다. 나는 무슨 영화다. 뭐 하여튼 어디서 사랑이다. 이별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영감은 이별에서 오지 않나요? 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어때요?
영감 저는 곡을 웬만하면 매일매일 작업하려고 하는데 약간 영감까진 아니고 그 약간 삶에서 항상 느끼는 거를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소에 좀 좋은 생각들을 하고 좀 좋은 경험들을 해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 저희 회사에서 나오는 정말 모든 노래들이 헬로글룸의 손을 다 거쳐서 정말 다 나와요. 그래서 감성적인 곡도 잘 쓰고 그리고 뭐 되게 핫한 노래 제 노래들도 다 너무 도와준 친구라서 정말 천재. 저희가 아니, 웅재 아니고 아니요, 천재라고 근데 봐요. 그게 너무 웃긴 게 보통 이제 자기가 겪은 뭐 아픔, 뭐 사랑, 막 밝음 이런 걸 가지고 끄적끄적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천재 웅재는 그냥 별로 그런 경험도 없이 본인이 막 상상해서 뭔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형, 어렸을 때 이모 우리 때문에. 웅재 경험이 많습니다. 경험이 많아요. 많이 차여도 보고 아,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센 경험 찾을 때 저한테 와요. 아주 그냥 히트곡 최고의 히트곡이 나오고 싶으면 나한테 한번 차야 돼. 꼭 연락드릴게요. 예. 아주 진하게 차줄게 내가 그냥. 두 분 다 이제 솔로로 오래 활동하셨잖아요. 이제 뭐 네네. 레이블 내에서 뭐 콜라보 듀오로도 활동을 하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게 본인과 잘 맞는지 좀 궁금해요. 솔로와 이제 뭐 레이블 내 듀엣? 솔로는 조금 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아무래도 본인이 정말 투영되는 거다 보니까 나를 좀 어떻게 표현해 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한다면은 오히려 같이 할 때는 재밌는 걸 찾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하면 재밌는 건 뭘까. 그래서 조금 재미로만 보면 같이 하는 게 사실 더 재밌기도 한데, 또 반대로 솔로는 고민하는 만큼 결과물이 또 나왔을 때 또 뿌듯하기도 하니까 둘 다 되게 재밌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 같은 게 솔로는 그러니까 오롯이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 같고, 같이 뭔가 할 때는 뭐 제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친구들에게 내가 좀 배워볼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재밌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건 부담도 좀 덜하고. 아니 근데 이게 저도 무대에서 이제 뭐 뮤지컬도 해봤고 어렸을 때는, 그리고 이제 뭐 가끔 예능인 특집으로 뭐 불후의 명곡이나 무슨 노래할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 네네네. 근데 나는 너무 힘든 거야. 곡 하나를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체력도 딸려. 어딘가에 막 혼자 이 큰 무대를 내가 오롯이 채워야 된다라는 부담감이라는 게 나는 이제 예능이니까 이게 더 센데 네. 가수들도 그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야. 특히나 이제 그룹 활동을 조금 하다가 맞아요. 솔로로 나왔을 때는 물론 파트가 넓어져서 너무 좋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겠지만 약간 막 부담감. 외로움, 무슨 혹시 실수하면 누가 뒤에서 커버도 못 해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몸이 좋아야 하는 부담감이 제일 크죠. 그거 확실히 있어요. 그거 확실히 있어요. 뭐가? 몸이 좋아야 항상 한다는 부담감. 좋아하니까 그 부담감이 관리도 해야 엄청 되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음악적인 거나 다른 어떤 비주얼적인 거는 좀 되게 웃기는 소리지만 저는 너무 혼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에서 뭔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갈증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겪다가 이제 딱 혼자 뭔가 표출할 수 있는 시간이 오니까 설렘이 너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좋은 또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크게 문제없이 잘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웅재 말처럼 어느 날부터 이제 몸을 벗기 시작하니 이게 약간 제 다이어트를 별로 이렇게 안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뭔가 그런 부담감. 팬들이 이제 뭔가 기대하지. 공연을 시작하면은 딱 한두 곡 끝나고 이제 멘트 할 때 되면은 갑자기 벗어라를 이렇게 막 해외에서 외치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뭔가
내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제 하는데 저도 마음속으로 벗어라를 외칠 수 있습니다만 예, 제가 막 크게 외치기에는 나이가 좀 들어서 전 좀 참고 있는데 알아서 벗어주시더라고요. 예. 그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작업 한번 하려면 뭐 작곡도 하시고 작사도 하시고 안무도 하시고 비주얼도 하시고 옷도 찾으시고 디렉팅에다 촬영에다 정말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생각한 대로 이제 작업물이 잘 나오는지 좀 궁금해요. 조금 그래도 저희의 이제 장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과정에서 대화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좀 아티스트로서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부터 시작해서 막 소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음악이랑 비주얼이랑 좀 그래도 합체가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도 저희가 생각한 대로 나오긴 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이게 저희 둘이라서 장점인 건데 어쨌든 음악을 끌고 가주는 헬로글룸이 있고 뭐 비주얼이나 뮤직비디오 영상을 끌고 가주는 프롬20가 있어서 이게 둘이지만 근데 저희가 진짜 취향이나 대화가 진짜 잘 맞거든요. 저희 오, 둘이. 다행이다. 네, 그래서 사실 한 명이 절대 이 두 가지를 케어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마음 잘 맞는 둘이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의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대화 소통이 안 통하면 이게 사실은 맞아요. 사단 나거든. 맞아요. 누가 이렇게 주장이 세거나 성격이 야 내가 옳으니까 내가 한 게 맞으니까 그냥 해 이러면 한쪽이 이렇게 말 못하고 이런 게 관계에 있으면 맞아요. 아주 맞죠. 예. 너무 힘들죠. 예. 그리고 말해도 안 듣는 사람한테는 너무 힘들죠. 제가 지주장 유익한 강해가지고. 에피소드 하나 봤는데 고집이 되게 세시다는 얘기를 어마무시해요. 하시는 걸 봤어요. 아니, 근데 저 어마무시한 고집을 부린 적이 없어요. 좀 고집을 따라가고 있지. 저희가 둘 다 고집이 되게 셀 것 같은데 네. 의외로 고집이 안 세고 고집은 있는데 그게 뭔가 상대방 말에 귀담아 들으려고 되게 둘 다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A라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잖아요. 그치. 근데 이견이 있으면 일단 둘 다 대화를 좀 부드럽게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 헬로글룸은 A가 좋은 것 같아. 그리고 프롬20는 B가 좋은 것 같아라고 대화를 하고 집에 가면 각자 이제 저는 웅재 말이 맞는 것 같아 하고 웅재는 또 레안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날 오면 서로의 입장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맞아요. 거의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잘 그래서 들어주고 양보도 맞아요. 하고 바람직해. 이해도 하고 둘이 사겨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아니 난 좀 서운한 게 있어요. 네.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네네네. 드랙추하는 친구들 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같이. 맞아요. 댄싱 인 더 맞아요. 응. 진짜 다 그건 찾아보셨네요. 여기 써놨어. 그거는. 나나 봤는데 나나 영농킴하고 뭐 네, 그 패밀리 하고 했는데 왜 나는 맞아요. 안 불렀지? 저 만약에 출연해 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난 부르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그러면 있어요. 다음에 꼭 그래서 서운했단 말이지. 흥분하고 보셨을 때 네. 뭐야 얘 왜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걸 찍었지? 막 약간 너무 웃겨. 서운했었어. 흥분해서 보고 이쪽 보면서 다시 좋아졌어 이러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음에 댄싱 인더 그 투를 한번 그래요. 제가 이게 벌꿀 퍼포먼스와 네. 비견될 이슈거리란 말이지. 자꾸 사심 넣지 말라고. 아니 네. 아티스트들은 이슈로 먹고 살아요. 맞죠, 맞죠, 이슈가 맞죠. 돼야지 너무 맞죠. 관심이 이렇게 가야지. 맞아요. 그래야 내가 만든 작품들을 사람들이 같이 공유를 하고 즐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든 그걸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은. 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롬20 공연을 볼 때 이게 약간 노래하고 막 퍼포먼스 하다가 상탈하는 그 포인트를 아직 못 잡았어.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요? 그게 타이밍이 있어요. 아, 그게 아무 때나 벗어서 되는 게 아니야. 맞아요. 언제 벗을까 생각을 하고 올라가긴 그치? 해요. 네, 맞아요. 그게 있어. 네. 그리고 벗을 때의 어떤 퍼포먼스와 포인트와 타이밍, 느낌 모든 게 철저히 계산적으로 가야 돼. 근데 가끔 보면 그냥 그때 분위기에 휩쓸리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관객을 좀 더 이렇게 막 이렇게 더 갖고 놀아야 돼. 본인이 안 보고 달라게. 싶은 거야 그때 그렇게 안 달라게. 가장 알겠습니다. 최고적으로 다음에 한번 알려주시면 제가
그리고 한 번에 벗으면 재미없어. 근데 한번 선배님 고민해봐요. 아까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걸로 제가 좀 과감한 퍼포먼스들을 겁 안 내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우린 좋은 음악 그리고 좋은 라이브 그리고 좋은 비주얼을 할 거니까 작품 잘 만들 거니까 오히려 멋있는 거 재밌는 거 해보자 좀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못 하잖아. 사실 막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하고 싶어도 네. 못 하는. 근데 내가 봤을 땐 프롬 20는 지금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기왕에 음악하고 별 크게 괴리가 없다면 분위기가 맞는다면 조금 가끔은 과감한 퍼포먼스도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서로 이제 추구하는 음악 스타일이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그게 또 어떤 장르라고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어쩌다 보니 약간 힙합 R&B인 것 같아요. 네. 힙합 힙합 R&B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원래 어릴 때부터 R&B를 좋아하고 힙합을 좋아하고 했었는데 사실 어쨌든 전 보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캔디라는 노래가 좀 잘 되고 그렇게 되면서 반응이 오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 아이캔디가 그 뮤직비디오가 맞아요. 그건가요? 네. 벚구, 아마 벚구 계속- 보셨을 벚구 그건데. 계속 춤추는 거? 네. 근데 제가 그 아이캔디가 음악적인 그 레퍼런스가 뭐 90년대 00년대 힙합 R&B이긴 해요. 맞아. 저희 어렸을 때 뭐 선배님 그 옛날에 좋아하셨을 맞아, 법한 맞아. 그런 베이스인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워낙 동경하고 자랐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좀 재밌게 했었는데 제가 지금 사실 정규 앨범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그래서 아마 아이캔디와 소셜이라는 이전에 냈던 싱글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좀 그런 90년대 00년대 힙합 R&B를 베이스로 되게 재밌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럼 타이틀곡은 다른 곡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타이틀은 따로 있어요. 오케이. 신곡. 네, 맞아요. 네. 오, 기대해 보자. 신곡 제목은 빅보이인데 빅보이. 빅보이? 아, 이것도 세다. 또 선생님 좋아하실 거예요. 무조건 좋아하실 거예요. 아니 상상하지 아니에요, 말았어. 아니. 저는 그래서 햄버거도 빅버거를 많이 먹었어요. 그쵸. 예. 저도 여름을 목표로 지금 전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음. 어쨌든 살짝 딥한 얘기를 하자면 그 아이캔디라는 곡이 후렴 가사가 그 Hype Girls and Boys Love the Candy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저는 그냥 한국인으로서 뭘 좀 아는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날 캔디를 좋아해 약간 이거였는데 이게 이제 해외 커뮤니티로 가니까 그 Girls and Boys가 캔디를 좋아해 하니까 이게 그 유튜브 그 댓글창에 이것은 바이섹슈얼들을 위한 노래다 이렇게 해서 엄청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감사했죠. 되게 이슈가 되고 유튜브 조회수도 되게 잘 나오고 음악도 나름 지금 제 커리어상 가장 히트를 한 곡인데 뭐 저랑 웅재랑 이제 뭐 전략적으로 좀 얘기도 많이 하고 했을 때 오히려 그런 LGBT 커뮤니티에서 반응이 많이 오는 것 같으니 다음 노래도 한번 재밌게 해볼까 약간 하면서 이제 마음이 넓은 빅보이인데 나이스. 이거는 뭐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후렴 가사가 빅보이 그래 나 섹시해 그리고 빅걸스 약간 빅걸들도 너네도 너네 섹시한 거 알지 그리고 가사에 아예 나와요 나의 게이보이들 너네 나 좋아하잖아 근데 나 그거 좋아 나 즐겨 약간 이런 그래서 난 빅보이야 약간 이런 노래라서 와. 좀 재밌게 풀릴 수 있지 잘 되겠는데.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빅보이 만들 때 저희가 가장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좀 그 다양성이 맞아. 되게 네, 왜냐면 맞아요. 사실 네. 빅걸 이런 게 나오는 것도 좀 뭔가 뭔가 외모 이런 것들 상관없이 너 멋있어. 지금 너 멋있고 너도 멋있고 너도 멋있어. 그러니까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우리 되게 재밌게 살자. 약간 이런 뭔가 주제들을 좀 다루고 싶어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런 곳에서 공연을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메시지도 생각을 했던 전달이 것 같아요. 되는 그쵸. 거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추구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도 사실 굉장히 맞아요. 잘 묻어가는 면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좀 잘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의 팬덤이랄까, 나의 팬층을 조금 더 넓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또 그런 이슈들이 또 다양성 이슈가
앞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저희 둘이 되게 자주 했던 얘기인데 이게 시대적으로 항상 사랑받는 아티스트는 그 시대에 좀 메시지를 내는 맞아요. 아티스트들이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전쟁일 때는 반전 메시지를 노래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흑인 인권이 좀 그치.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는 그런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아티스트들 그리고 저 학창 시절만 생각해도 저는 90년대생이라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래서 10대 뭐 H.O.T나 서태지 선배님들도 그 10대 학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사실 저희 둘이 정말 많이 얘기했던 게 지금은 다양성의 시대다. 맞아. 이것을 존중하는 아티스트가 이 시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아티스트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번 빅보이 뮤직비디오를 찍을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 내가 또 출연을 해야 되겠네. 너무 좋죠. 네, 너무 제 좋죠. 다양성 상징 아닙니까? 아, 그쵸. 네. 너무 언제든 꼭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 봉사를 해드릴 테니까 꼭 언제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한 3초만 나와도 돼요. 저는 이거 3초면 끝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헬로글룸님은 어떤 장르를 추구하시는지. 저는 사실 장르로 보면은 되게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디서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가수세요? 그러면은 내가 가수인가? 그러면은 뭐 래퍼세요? 그럼 내가 래퍼인가? 그리고 뭐 프로듀서라 하기에도 뭐 다 하는데 뭔가 그냥 제가 보컬이랑 랩이랑 그리고 뭐 장르들을 좀 다양하게 하면서 그냥 이걸 저를 표현하는 약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모호하지 않나. 하지만 그 또 모호한 게 저라는 사람이지 않나 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어찌 보면 그게 또 장점일 수 있는 게 이게 틀에 박혀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굴룸이 아니라 맞아요. 나는 그때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음악을 맞아요, 내가 맞아요. 표현할 거야.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난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다양하게 하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게 길게 하다 보면은 제가 아무리 다양한 장르를 해도 팬분들이나 이제 그래도 관계자분들 아니면 모르는 대중분들도 아 이거 얘 음악이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결국에는 제 뭔가 아이덴티티 이런 게 들어간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아 내가 너무 색깔이 없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오히려 이게 나의 색깔인 것 같다라고 요즘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웨이베러라고 웨이베러. 그 회사 이름이 왜 레이블을 두 분이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회사를 차렸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회사 시작한 지는 5년 정도가 됐는데 오. 사실 뭐 회사보다는 조금 되게 가족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차렸던 이유는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걸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딘가에 어떤 회사의 속하면은- 주문이라든가 맞아요. 무슨 뭐 요즘 네. 유행이 이거니까 맞아요. 이거 해 막 이게 맞아요. 아니고 네. 제가 사실 남들이 시키는 걸 제가 좀 정말 잘 못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옆에 한 명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근데 우리가 남들이 시키는 건 잘 좀 조금 서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돈이 저희가 정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각자 이제 통장을 보니까 이제 한 50만 원씩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50만 원 처음에 정말 모았는데 50만 원씩 모았어요. 그래서 처음 초기 자본이 150만 원으로 저희가 이제 했었어요. 대단하네. 근데 이제 어차피 음악 만드는 데는 돈이 안 드니까 근데 이 150만 원으로 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좀 의미 있는 걸 하면서 좀 이 회사는 아니었어요. 회사를 하자는 회사도 아니었던 것 아니었어요. 같아요. 네. 좀 그래도 이 15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그럼 우리 한번 영상도 만들어 보고 음악도 만들어 보고 할 겸 그때 이제 한 친구가 더 있었어가지고 옷을 만들어가지고 캠페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 맞아요. 티셔츠라든가 이런 그래서 거. 그때 이제 당신의 이제 하늘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 해가지고 뒤에 이제 칩을 넣으면은 그 하늘 색깔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선셋 그래서 뭔가 노을 노란색. 지는 뭔가 노란색 하늘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미세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로 캠페인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감사하게도 많은 많은 분들이 분들이. 저희를 이제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게 조금 이제 돈이 조금 생기고 그걸로 이제 앨범도 만들어 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지 않았어요. 두 분이 이제 레이블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작했는데 야 이게 그래도 힘든 게 없지 않아 많을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어떤 게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힘들어? 아무래도 자본이 제일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렸을 때 이제 그냥 우리가 이것만 할 줄 알면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조금 저희는 음악이나 뭔가 창작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조금은 얕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을 잘하니까 이걸로 하면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꽤나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이것만 하면서 달려오면서 느꼈던 게 아 우리가 또 모르는 세계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뭐 매니지먼트 이제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제 같이 알고 보면 해줬던 그런 직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이제 감사함을 이제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힘들기도 했고 근데 힘들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힘들어 보니까 이제 감사함을 그때 딱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새로운 거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힘들긴 한데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사실 공연도 하고. 저희가 그냥 어떤 회사에 소속돼 있었다면 이제 그냥 잘 모르는 입장에서 아, 저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확히 뭘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나와서 직접 발로 뛰어보니 다 고생하고 계셨구나 약간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맞아요. 다시 배워가면서 해야 되니까 사실 배우나 예능을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스트레스가 좀 덜해요. 뭐 매니저 한 분이랑 둘이만 해도 되고 뭐 그냥 뭐 준비할 게 많이는 없으니까 무슨 작품 들어갈 때 뭐 옷이나 이런 거 뭐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음악 산업은 완전 다른 맞아요. 비즈니스라 저쪽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고 들어가는 자본도 너무 많은데 이게 나오는 게 적으면 그 다음 스텝으로 가기가 너무 힘든 거지. 맞아요. 예, 예. 손해가 막심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또 이제 받지 않을까 수장이니까 또 사실 막 잘 얘기하는 얘기는 아닌데 살면서 막 사업 기획서를 처음으로 이제 막 써보는 거예요. 그렇지. 막 밤새 이제 투어 가기 막 전날에 사업 기획서 쓰고 이거를 해야지 이제 앨범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거를 그렇지, 끌고 받을 받을 수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쓸 때는 제가 와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쓰네 이러면서 그냥 힘들다 그리고 힘들다랑 반대로 재밌다 이러면서 사실 썼거든요. 근데 쓰고 나서 뭔가 생각 정리가 전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계획을 써야 되니까 알고 보니까 무의식 중에 생각했던 몇 년의 계획을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좋다. 그러면서 아 이런 게 내가 되게 힘들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확실히 길게 봤을 땐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아니, 저도 근데, 열심히 자금을 좀 회사에 두 분만 계신 게 모아오겠습니다. 아니고 또 새로운 분들도 이제 영입돼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그 강유찬이라는 아티스트가 있고 그리고 빅톤에 있었던 임세준이라는 이제 아티스트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엠넷의 스틸아트 클럽이라고 그 밴드 밴드 오디션이 서바이벌 있었어. 프로그램에서 이제 1등 해가지고 하치웨이브라는 팀으로 데뷔한 영준이 YYJ라는 친구가 지금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우와. 대표님 된다는데 또 밑에 후배 아티스트들도 있어. 그럼 이게 책임감이 네. 배로 이게 커지는 거거든. 그렇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마디 그런 것 같긴 맞아요. 해요. 응. 잠은 언제 자요? 어떡할 거야? 그래서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살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작업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신경 써야 되니까 거의 그렇게 보내긴 하는데 근데 조금 이게 물론 회사긴 한데 이게 회사보다는 그냥 약간 좀 식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하는 오케이. 식구들이고 그리고 그냥 멋있는 걸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냥 좀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이게 막 요즘에는
너무 내가 대표니까 난 대표고 아티스트 막 이런 전 전혀 그런 사람이 좀 못 되는 어때서? 사람이어가지고 응. 그냥 이 집단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좀 끌고 나가는 사람 응. 정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얘기들 같이 나누고 저희가 아티스트 친구들 계약할 때 음. 저희 둘이 항상 했던 얘기가 너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너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렇지. 결과라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맞아. 저희도 아티스트가 돼봤기 때문에 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과정 속에서 각자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래서 너도 그 시간 동안 의미가 있어야 되고 회사도 너랑 뭔가를 함으로써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작업하면서 행복함을 네, 느끼고 맞아요. 행복하자 우리 근데 그렇지. 딱 요 정도. 그래서 아티스트의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해외 팬덤이 되게 크다고 들었어요. 이제 뭐 해외 투어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가 해외 투어를 많이 하더라. 그 1월부터 한국 시작으로 지금 그 웨이베러 월드 투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는 일본만 하면은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남미를 한 달 동안 가고 그 이후에는 미주 투어를 아마 한 달 동안 갈 것 같아요. 남미 투어 해본 적 있어요? 저희는 작년에 한 번 작년에 했었어요. 분위기가 둘이 어때요? 했었어요. 남미. 난리 난다던데. 어디로 가셨어요? 브라질 브라질 투어를 투어를 아예 네, 했었어요. 맞아요. 우와.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그분들 열정이 어마무시하죠. 맞아요. 네, 뭔가 오. 다 같이 즐기자 분위기니까 너무 또 재밌더라고요. 한류가 그런 게. 또 어마무시하고. 맞아요. 와. 그럴 때 어떤 무대에서 공연을 했을 때 막 객석의 반응이 막 불타고 있을 때 네.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희열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힘들어도. 그게 뭔가 항상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브라질은 저희 나라랑 이제 반대여서 시차가 딱 12시간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그 작은 방에서 맨날 그냥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반대편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는 걸 보면은 좀 되게 신기하고 이게 현실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는. K-팝이 진짜 크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치. 네. 우리가 지금 헬로글룸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냥 좋아서 음악 만들고 했는데 이걸 이 반대편에서 같이 따라 불러주고 같이 춤춰주고 하는 게 이 시대에 태어나길 잘했다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그럼 같아요. 네. 그럼. 참 복 받았다. 선배 아티스트들은 맞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 환경이 안 됐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두 사람을 응원하는 이제 팬들을 향한 메시지 보내주세요. 사실 예전에 뭔가 어른분들이 이제 매번 너가 음악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팬들한테 감사해라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은 이게 팬분들이 있어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사실 맞는 얘기지만 좀 가끔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뵈면은 이 사람들이 있어서 음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거랑 하고 싶어지는 건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매번 이제 작업하고 그리고 일들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너무 많지만 뭐 덕분에 너무 포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와 그 단어가 전 너무 좋네요. 덕분에라는 단어가 사실은 그건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감사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웅재가 표현한 그 팬들 덕분에 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되게 따뜻한 말이다. 어. 나는 맨날 형 때문에 이러는데 때문에는 부정적인 게 좀 있는 거고 덕분에라는 나를 단어를 좀 되돌아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만들어주네요. 네. 아마 올해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짜 둘이 뭔가 꿈 하나만 갖고 이렇게 시작해서 되게 차근차근 이뤄 나가는 모습을 되게 대견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래오래 응원해 주시는 것 같고 올해 어쨌든 저와 헬로글룹 그리고 이 웨이베러라는 회사가 정말 여러분 덕분에
훨씬 더 큰 꿈들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매년 매년. 사실 아까 처음에 제 이름 얘기하면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꿈이 되게 작아졌고 주눅 들었었다 했잖아요. 근데 웅재 만나고 회사하고 또 팬분들이 오랫동안 지지를 해주시니까 다시 되게 꿈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끼리도 옛날보다 더 큰 꿈 꾸는 것 같아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서인 것 같고 올해 또 멋지게 일어나가는 모습들 또 보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계속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됐거든. 이게 꽃이라는 게 이렇게 정말 아픈 겨울의 그 힘든 시간을 추운 시간을 잘 버텼다가 이렇게 몽을 발음을 하고 잘해주세요. 고추 말고 꽃. 아니, 예, 꽃이라는 게 이렇게 몽우리 졌다가 이 몽우리 졌다가 탁 터질 때가 힘든 거거든. 근데 이 터지면 이제 끝나는 거야. 요 지금 터지려고 하는 순간인 것 같아.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올해는 그 꽃을 너무 예쁜 꽃을 올여름에 정규 앨범 나올 때 빵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오늘 유익함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괜찮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네. 그냥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해나가는 입장에서는 뭔가 먼저 하고 계신 선배님들이 봐주시고 그치. 알아봐주시고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되게 힘이 돼요. 정말 많이. 그래서 이제 끝나니까 좀 편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하지만 많이 힘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저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아티스트란 뭘까? 근데 물론 분야가 다른 아티스트지만 무엇을 보고 아티스트라고 할까라는 질문을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배운 건 이제 뭐 고난이나 역경이나 힘든 일들이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내가 창작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견디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웃을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배운 것 같아요. 보면서. 그래서 꼭 결과를 찍어내는 것만이 아티스트는 아니고 저런 태도가 배워야 할 점이 아닐까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지금 뭐 감사합니다. 나이 들었다고 공연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시라고요. 아니 포기한 건 아니고 네,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너무 아파요 관절이. 다음에 근데 진짜 선신님도 저희랑 너무 기회가 꼭 콜라보 닿는다면 하고 뭔가 싶네요. 하면 좋을 진짜 것 너무. 같아요. 관객으로 가겠습니다. 결이 되게 잘 맞아. 그리고 뭔가 되게 사실 이제 유익함을 이렇게 되게 많이 챙겨봤거든요. 이제 또 출연 너무 떨리는 거예요. 사실 진짜 긴장했어요 저희. 제가 사실 이 음악 이제 한지 10년 정도가 됐는데 처음으로 이런 토크하는 곳을 출연을 처음 해봐요. 사실. 아 진짜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데 네, 아니요. 조근조근하는데. 그래서 진짜 한 일주일 동안 뭔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찾아보면서 너무 뭔가 결이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맞아. 뭔가 앞으로도 자주 뭔가 소통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거 약간 고정 멘트시던데요. 고정 멘트시던데. 자 우리 반짝이들 오늘은 우리 웨이베러의 From 20 그리고 헬로 글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진짜 뜨거운 응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6월에 정규 앨범 나오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 반짝이들은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